자, 이제 세 번째는 지수 로그 함수를 들어갑니다. 지수 로그 함수. 자, 이 과정을 공부할 때 가장 중요한 첫 번째는 현재 기본입니다. 그래서 기본형이라기보다는 기본이 낫겠죠? 자, 기본적인 내용을 좀 알아보자. 뭐가 있을까? 그러면 첫 번째, y는 ax승이에요. 그러면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 첫 번째, a가 0과 1 사이. 그 다음에 두 번째는 a가 1보다 크다. 이 되는 거죠. 그에 따라서 그래프를 그리게 되면 우리 학생들이 꼭 명심해야 될 것은 그림은 웬만해서는 다 그리죠. 그러니까 현재 0과 1 사이면은 이렇게 감소할 거고 이렇게 1보다 크면 1보다 크면 증가할 거다. 요거 사실은 전부 다 알아요. 그 다음에 이제 내용을 정리하는데 현재 나머지는 이거 보고 정리하면 되거든요. 첫 번째는 무엇입니까? 그러면 정의역은 못 넣어주는 값이 없네. 그러니까 실수 전체 이게 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치역은 어떻습니까? 그러면 이거 0보다 크다라는 거 우리가 설명할 수 있죠. y값은 0보다 크다. 여기까지는 대다수 학생들이 잘합니다. 근데 놓치는 게 있어. 그러니까 이 함수만이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 지수로그 함수만 갖고 있는 고유한 특성이 뭘까? 딴 놈들은 못 갖고 나만 가져. 이런 것들이죠. 그게 뭘까라고 하면은 올해 수능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바로 점근선입니다. 자, 그래서 현재 항상 이 점근선을 꼭 확인해 주는 걸 잊지 마세요. 그래서 세 번째 가장 중요한 내용, 바로 점근선 중요하다. 현재 보면 얘가 0보다 크다라고 했잖아. 그 얘기는 뭐냐면 0보다 크다는 것은 0에 가까워, 0보다 크니까 위로 올라가면 끝없이 올라가지만 내려간다면 0에 가까워질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점근선은 누구다? y 콜 0이다. 이게 되는 거예요. 물론 평행이동이 되면 내용 달라지니까 그 점도 꼭 주의하시고 이 y가 0의 경우 우리가 x축이라고 하지만 올해 수능에서 가장 뜨거운 핫 이슈가 될 수 있는 게 바로 이 점근선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거 꼭 기억해 두세요. 점근선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가장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바로 축과의 교점이에요. 자, 축과의 교점을 구하는데 축과의 교점 또는 특이점이라고 설명해줘요. 특이점. 다시 말하면 미수에 영향 안 받는 숫자 누굴까? 라고 질문하는 겁니다. 미수에 영향 안 받는 숫자 누구죠? 바로 A0승이라는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A0승은 얼마다? 1이다. 이 사실을 꼭 기억하세요. 그러다 보니까 현재 이거 같은 경우는 0,1. 근데 0,1 이거 축과의 교점이네 라고 하시는데 축과의 교점도 구하셔야 되고 이 특이점도 반드시 구하는 연습을 꼭 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로그 함수면 어때? y는 로그 a의 x야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첫 번째는 0하고 1 사이, 두 번째는 1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럼 0하고 1 사이는 어떻습니까? 라고 한다면 이렇게 그림 그려서 0하고 1 사이에서 얘는 무슨 함수야? 그러면 감소 함수입니다 이 되는 거고요. 여기는 증가 함수다 라는 거 기본적인 옵션 다 아시죠? 그러면 우리가 한번 내용을 정리해 보니까 첫 번째, 정의역은 어때? 라고 하면 바로 이것은 0보다 크다 이게 되는 거죠. 현재 진수 제한 범위 얘기하는 거야. 그 다음에 치역은 어떻습니까? 라고 하면 여기는 실수 전체야 이게 되는 거죠. 그리고 세 번째가 중요한데 이 세 번째에서 점근선을 구하는 거 꼭 잊지 마세요. 점근선은 무엇입니까? 점근선 바로 얘죠, 얘. 현재 얘가 바로 점근선이다. 요거 확인하는 거 필수입니다. 점근선 파악이 중요하구나. 현재 여기서는 바로 얼마다? x 이퀄 0. 이런 경우에만 우리가 y축이라고 설명을 하시면 되겠고요. 이거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올해 수능에서 낸다면 바로 이 부분에서 중요성이 한 번 더 강조될 거야 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축과의 교점은 어떻습니까? 또는 특이점이 뭐죠? 라고 하면 또는 특이점 바로 무엇입니까? 로그에 영향 안 받는 숫자 갖고 와. 다시 말하면 로그 A의 1이 바로 0이다 라는 말을 절대로 잊으시면 안 됩니다. 살짝 지워서 다른 색깔로 한번 입력해 봅시다.
자, 요렇게요. 로그 A의 1은 0이다. 그에 따라서 현재 이것은 바로 1,0을 지나. 그럼 1,0이 중요한 게 아니고 로그 A의 1이 0이다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이 기본 옵션을 꼭 챙겨주시고 현재 선생님이 강조해 준다면 이 3번, 4번을 평소 같았으면 별로 그렇게 중요하다는 생각 안 했을 텐데 올해는 진짜 중요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점근선하고 축과의 교점을 반드시 구하는 습관을 꼭 길러주세요. 이 기본 과정을 다시 한번 다 잡아드립니다. 그 다음에 문제 유형에 들어갈 텐데 살짝 좀 올릴게요. 문제 유형을 볼 텐데 여기서는 기본적 컨셉이 이게 두 개로 갈라져요. 이런 식으로 하나, 그 다음에 둘 이렇게 됩니다. 하나는 기본적으로 여기서 뭐뭐뭐뭐 배경이 써 있어요.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는 배경이 나와 있고요. 그리고 뭐뭐뭐일 때 무엇을 구하시오 이게 됩니다. 그리고 밑에 뭐가 있냐면 바로 그림이 뜹니다. 이렇게. 그래서 세상에는 그림이 없는 문제와 그 다음에 그림이 있는 문제로 나뉜다. 그러면 난이도가 어떻지 하면은 여기는 난이도가 쉽다. 난이도가 쉽다. 여기는 난이도가 어렵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돼요. 그럼 왜 그림이 있으면 난이도가 어려워 하는데 학생들이 직접 그리라고 하고 싶은데 등장인물들이 많으니까 그냥 단순하게 말만 들어서는 이게 지금 어떤 상황인지 판독이 안 되기 때문에 그림을 주는 거고 그림을 안 준다는 건 단순하다. 등장인물이 몇 개 없다. 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그림이 없는 게 그림이 있는 것보다 쉽다. 이 점을 꼭 기억하시고 여기서 배경이 뜨겠죠. 여기서 배경이 뜬다. 그러면 우리가 꼭 알아야 될 것은 배경에서 뭐가 나올 거냐. 현재 좌표, 축, 도형, 그리고 함수. 이게 발생한다면 좌표, 축, 도형, 함수 뜨면 무조건 1번 그림 그려라. 또는 그래프 그려라 하면 되겠죠? 그림 또는 그래프. 이거 살짝 적어둘게요. 그림 또는 그래프를 그려라. 두 번째, 상대방이 말하는 수치오와 성질을 그림에 입력해 주세요. 그림에 입력하기. 이게 되는 겁니다. 그래야만 현재 이게 어떤 내용이구나 라는 판단을 우리가 할 수가 있다. 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상대방이 조건문이 나오고 그 다음에 구하는 값이 뜨는 거죠. 조건문, 구하는 값. 자, 여기도 조건문 그리고 구하는 값. 자, 이렇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상대방이 만들어준다면 조건문은 바로 특정 상황을 제시해줍니다. 살짝 올려서 정리해준다면 조건문의 목적은 그림 또는 그래프의 특정 상황을 제시한다. 특정 상황 제시. 그러면 이것을 최적화 정리해 주세요. 최적화 정리하기. 하지만 이것만 가지고는 답을 구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구하는 값을 주면 이 구하는 값도 반드시 최적화 정리를 꼭 해주세요. 최적화 정리하기. 그러면 얘가 뭘 결정한다? 바로 이 앞에 있는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해 줍니다. 조건문의 목적성 제시. 아시겠죠? 조건문의 목적성을 제시한다. 그러면 문제 풀 때는 조건문을 구하는 값에 맞춰 정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하시면 기본적으로 지수 로그 함수의 푸는 내용은 끝나는 거예요. 자, 이제 문제는 이 구성이 어떻게 될 거냐라는 건데, 왼쪽으로 한번 가보면 현재 싹 지워주고요. 이때 상대방의 문제를 보는 순간 우리가 이 목표가 뭔지를 아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우리 확인할 수 있는 건 뭐야? 라고 한다면 기본적으로 함수의 개수가 몇 개야? 그러면 하나예요. 함수 5와 도형. 함수 5와 도형의 개수. 그러면 이게 바로 뭐야? 하나. 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 지수 로그 함수 앞인데 함수 빼고 도형이 낼 수는 없잖아요. 바로 주인공이 누구다? 라고 하면 주인공은 바로 함수가 되는 거예요. 반드시 함수.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지수 함수나 로그 함수가 된다. 그러면 이렇게 되면 이제 교과서 4과정으로 갑니다. 자, 이제 등장인물 지수 함수, 로그 함수 이게 되는 거죠. 그렇다면 질문할 수 있는 컨셉이 뭐지? 라고 한다면 첫 번째, 그래프의 개형을 그릴 수 있는가? 첫 번째는 그래프 개형을 구해라. 이게 되는 거야. 그렇죠? 그래서 그에 따라서 뭘 물어볼 수 있어? 정의역하고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치역을 물어볼 거고, 치역에 따라서 뭘 물어볼 수 있어? 바로 점근선, 치역에 따라서 우리가 최대값이나 최소값을 질문할 수 있겠구나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정의역이나 치역을 내서 최대값, 최소값 가져와 라고 하는 문제를 출제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가장 중요했던 게 이 그림 그렸습니까? 예, 그러면 바로 뭘 물어보겠다? 점근선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 점근선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특히 예년 수능에 비해서 올해 두드러지게 강조되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니까 점근선에 대해서 항상 이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꼭 이 상황을 정리해서 기억해 주십시오. 철저하게 이제 함수에서 그림 그려라. 그래서 아까 그렸던 기본형에 관련된 질문을 던질 거야. 이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만약에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이게 만약에 2개 이상이 뜨면 어떻게 할 거야? 이게 되는 거야. 함수 5와 도형의 개수가 2개 이상이야?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하나는 지수 함수고 하나는 로그 함수야. 이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게 누가 주인공이지? 하면은 정답은 둘 다 주인공이에요. 그러니까 지수 함수만 질문할 수도 없고 로그 함수만 질문할 수도 없는 거야. 그래서 이럴 때 문제의 주인공은 누구냐? 바로 교점이 되는 겁니다. 교점. 이 2개가 만나서 생기는 이거에 관한 질문을 하겠다. 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이 질문하는 내용도 한번 살펴본다면 첫 번째, 만약 첫 번째 질문하는 게 교점의 개수가 몇 개야? 1개야. 이게 되는 거죠. 그렇죠? 자, 그런데 여기서도 1개라는 것 자체에서 더 중요한 게 뭐냐면 여기서 또 갈라지는 내용이 있다. 좀 잡아보고 들어가 봅시다. 여기서 중요한 건 교점에 이름이 있습니까? 이렇게 돼요.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있느냐. 다시 말하면 A, B, C, D, P, Q, R, S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이 얘기는 뭐 하라는 얘기야? 좌표 값을 모두 구해라 이 뜻이고요. 좌표 값 모두 구하기 이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여기서 좌표 값 구하기 전에는 나랑 얘기를 할 생각을 마 이 뜻인 거예요. 교점의 이름이 있구나 라고 하는 건 좌표 값을 모두 구하셔야 돼요. 자, 그러면 현재 설명하는 과정에서 첫 번째, 교점의 개수가 1개인데 1개 이렇게 돼버리면 이때는 뭘 물어본다? 좌표 성분을 물어볼 겁니다. 좌표 성분에 관한 질문을 할 거야. X좌표, Y좌표 이렇게. X의 좌표가 뭐야? Y값이 뭐야? 이렇게 질문할 거예요. 그러면 만약에 교점의 개수가 2개인데? 라고 해버리면 어느 하나만 물어볼 수 없죠.
P하고 Q가 둘 다 나왔는데 P만 물어보고 Q만 안 물어볼 수 없잖아. 그래서 이걸 같이 물어보려니까 상대방이 내는 게 바로 첫 번째는 길이값을 물어보거나 또는 기울기에 관련된 질문을 할 거야 라는 걸 알고 들어가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교점의 개수가 3개인데 라고 한다면 그렇죠? 그러면 이럴 때는 상대방은 나에게 넓이를 질문하겠구나 라는 걸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이런 컨셉들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가 나오면 일단 좌표값을 모두 다 구하고 나서 그 다음 질문을 따라가면 되겠구나 라는 걸 잊지 마셔야 돼요. 그런데 문제는 좌표를 구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지 않을까라는 거예요. 현재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번 정리해 본다면 현재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그렸는데 하나는 지수함수, 하나는 로그함수. 근데 여기를 y는 fx라고 하고 여기를 y 콜 gx라고 합시다. 그러면 이 좌표가 뭐지? 라고 질문한 거야, 이렇게. 자, 이게 p입니다. 라고 설명이 돼 있단 말이야. 그러면 이건 어떡하지? 라고 하면 현재 좌표값 구하기가 힘들어요. 이렇게 되는 거야. 현재 심화해서 좌표 구하기가 어렵다. 어렵다. 이게 되는 거죠. 좌표에 대한 이름표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좌표를 구하는 게 어렵다. 그럼 어떻게 돼? 그래도 구해야 되는 거야. 그러면 첫 번째 알아야 될 것은 현재 여기 x좌표를 알파로 잡죠. 각각의 함수로 따로따로 적어주세요. 각각의 함수로 따로따로 적는다. 모두 적어라. 모두 적는다. 이렇게 설명하시면 돼요. 그래서 하나는 알파 콤마 얼마야? 그러면 F알파. 하나는 알파 콤마 현재 G알파야. 이렇게 해서 각각을 싹 다 구해주셔야 됩니다. 각각의 함수로 모두 적는다. 이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여기서 또 하나 추가돼서 뭐 이런 식의 또 그래프 나왔어. y 콜 hx라. 근데 여기를 예를 들어서 q라고 합시다. 이렇게. 그러면 이럴 때는 어떻게? 이렇게 해야 되면 현재 이것은 베타. 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절대 정의역은 한 문자에 관한 정리를 하지 마라. 정의역은 한 문자에 관한 정리. 한 문자에 관한 정리, 금기, 이게 되는 거야. 관한 정리는 절대로 하시면 안 됩니다. 이게 되는 거야. 그럼 어떻게 해라? 알파로 따로따로, 베타로 따로따로,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문제에서 줄 때, 여기가 알파인데 요 사이가 거리가 1이야 라고 줄 수 있잖아. 그때는 여기 만약에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여기 거리가 1이라고 가정합시다. 여기가 1만큼 차이나. 그렇다고 해서 여기를 베타를 절대로 알파 플러스 1 이렇게 적지 말란 얘기예요. 그리고 따로 적을 때 베타 마이너스 알파가 1이다. 이렇게 구해놓고 그 다음에 가서 여기서 알파 콤마 F알파. 그리고 베타 콤마 현재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G알파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시면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준 거야. 그래서 각각의 문자로 따로따로 정리하고 나중에 그 두 개가 혼합되는 식은 분리해서 정리해 놓으세요. 아시겠죠? 이런 게 꿀팁이고 나중에 기억 니은 디귿 풀 때 특히나 더 위력을 발휘할 거다라는 걸 알아두셔야 됩니다. 이런 것까지 한 번 더 강조해 드리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교점의 이름이 없으면 어떡하죠? 이게 됩니다. 교점의 이름이 없으면 어떡합니까? 이때는 현재 교점의 개수가 목표예요. 이때는 교점의 이름이 없으면 교점의 개수를 목표로 한다. 그래서 이때는 목표가 그래프의 개형입니다. 그래프의 개형이 목적이다. 그래서 미정계수의 변화에 따른 현재 미정계수 변화에 따른 교점의 개수를 파악해 주세요. 자, 이렇게 하시면 올해 수능은 더 이상 어려운 게 없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 정리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전체 모든 매핑을 정리해 봤고 이걸 가지고 우리 한번 순차적으로 문제를
차근차근 세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